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울주군 반구천 일대는 건축 행위가 제한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문화재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천 일대입니다. 지난해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건축 행위의 제약이 컸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강력히 호소해왔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울주군은 문화재청에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허용 기준안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현지 실사 등을 벌였고 최근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가 일부 지역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존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울주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반구천 일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반구천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천전리각석과 방구대 안각화 등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은 1구역, 마을은 2구역, 나머지는 3구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1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시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구역은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뒀습니다. 평평한 지붕은 최고 높이 8m 이하, 경사가 있는 지붕은 최고 높이 12m 이하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3구역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관련 법률을 따르면 됩니다. 10가지 법의 제한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재가 들어가 있다면 그 한 가지조차는 좀 완화돼야 되지 않나. 문화재하고 주민들이 같이 상생하고. 단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과 축사, 높이 3m 이상의 번면이나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구천 일대 완화된 건축행위 규정은 한 달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종훈 시의원은 허가 기준은 완화하고 도시계획 심의 절차 등으로 난개발은 막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홍성우 시의원은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중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재난안전문자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명희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확진자 발생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 안내 긴급 문자를 다시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의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용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해 임용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위직 특별 채용으로 인해 교육청 행정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잘못된 인사권 행사로 인해 울산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한수원과 중기부는 어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72억 원을 조성해 국내 원전 분야 중소기업 발굴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비밀 정보로 투기를 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추가 투기 정황까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정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을 법정 구속하고 7억 9천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와 부동산업자 김 씨 등 3명과 함께 해당 토지를 12억 4,9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이를 통해 3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비밀성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여러 차례 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금도 시세 차익이 아닌 송 전 부시장이 받은 토지 매매 대금 전액을 부과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한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와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부울경 지역에서 운행됩니다. 환경부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1개 노선과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5개 노선을 8월 12일부터 5주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외버스는 울산에서 부산 서부, 창원, 진주 간 335km를 운행하는 노선, 통근버스는 울산시청에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까지 22km를 운행하는 노선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올해 생산된 울산배 미국 수출 환송 행사가 어제 울산 원예농협 윤리사업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환송 행사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배 소비가 감소하고 이상기온으로 수확률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울산의 특산품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울산배는 원앙 품종 13.6톤 4,500만 원 상당으로 울주군은 연말까지 13억 원 상당의 울산배 4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저소득 청년층에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면서 부모 가구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의 급여 대장에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수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직원 10명에게 임금으로 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A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B업체가 중구청과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유사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의 재정과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에 해당 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 어느 교실벽 아래에는 쥐가 다니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와 북구의회 강진희 의장, 북구 주민 등 10명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해당 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하며 유치원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생활하는 교실에는 쥐가 수시로 나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습한 지하 강당에서 에어컨도 없이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학부모에게 제보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교육비를 유치원 공식 계좌가 아닌 교사 개인 계좌로 3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이러한 사실을 종합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다며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도 명확하게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지난해 8월 유치원에서 급식으로 나온 계란을 먹지 못해 손으로 만지고만 있다가 친구들과 교사의 놀림을 받은 일도 있어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한 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 올해 5월 검찰에 넘어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헛구역질을 하며 다가오고 다른 아이들도 헛구역질하는 흉내를 내며 놀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 7월 학부모의 민원에 따라 유치원 시설 등 전반에 대해 4차례의 현장 점검에 나섰고 앞으로도 사립 유치원에 깨끗한 환경과 재정적 지원을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관 유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크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청의 감독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선사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7척, 1조 9,628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0년 국내 빅3 조선업체와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선점 계약을 체결한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발주량의 55%를 수주하며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목표액 174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선 177억 9천만 달러를 수주해 10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으로 올 하반기에도 국내 수조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민선 8기 군수 공약 검증과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배심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 배심원들은 35명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통해 성별과 지역별, 연령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에 민선 8기 군수 공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에어부산의 울산공항 누적 탑승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근 5년간 울산공항의 운항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탑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9일 기준 울산 김포 간 노선에서 95만 명, 울산 제주 노선에서 105만 명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부산은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7년 11월 울산공항에 정기 노선을 개설했으며 특히 울산 제주 노선의 경우 2020년부터 다른 항공사들이 모두 운항을 중단했지만 유일하게 운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가 어제 노사소통 회의를 열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부소방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 남부지회와 가진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경무부서 순환 근무를 위해 효율적인 근무 형태로 개선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